네, 일단은 6번 문제를 풀기 전에 사전에 몇 가지 그 개념을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은 그 우리 이차함수에서 적분의 넓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이렇게 어떤 이차함수가 있고 이 이차함수가 최고차가 A, 이차항의 개수가 A인 형태 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근이 아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어떤 숫자를 아예 주고 이것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세우면은 이렇게 됩니다.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를 근데 이 fx가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수식이 되겠죠. 이 x를 dx를 하고 그거를 절대값을 씌운 것이 바로 이 넓이를 형상화 시킨 거고, 이제 수식화 시킨 거고. 자, 그럼 이렇게 수식화했을 때 아마 이제 수업 중에 선생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게 공식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 적분 구간 자체가 이 두근일 때입니다. 이거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거는 아마도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그 두 개의 식으로 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fx가 또 최고차의 개수는 a, 2차항의 개수는 a이고 뒤에 뭔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차 함수가 뭔가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이 둘러싸인 넓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fx에서 gx를 뺀 둘 중에 위쪽에 어느 거에 있는 건지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적분 구간이 두 개를 둘러싼 구간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식과 동일해지죠. 그래서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삐딱하게 있던지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던지 아니면은 평평하게 있던지 마찬가지로 어차피 수식은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를 아마 수업 중에 배우셨을 거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이 밑에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때 양수인 걸로 가정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fx는 이제 2차항의 개수가 a인 형태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적분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제대로 사실은 푸는 거는 이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를 진짜로 적분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기는 한데 이 적분을 하는 과정은 상당히 많은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잔머리를 굴리자면은 우리가 전체 이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뺀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수식을 먼저 세워보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이렇게 된 부분을 뺀다라고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라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것들은 실제로 계산할 때 계산이 조금 덜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 대입한 f알파의 어떤 값이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에서 뭔가 대입한 값이 나올 건데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 하면 2분의 1에 이 밑변 두 개를 더해주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두 개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높이에 해당하는 게 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분홍색 넓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공식에 가면 되죠. 좀 전에 이 위에 거를 보셨다 그러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주어지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에서 공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오류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는데요. 보니까 1을 기준으로 대칭되도록
그 주어진 fx가 이제 1을 기준으로 대칭되게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주어진 구간만큼을 그대로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의 2에서부터 3까지를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구간만큼을 한번 그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구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는 경계선을 좀 잘 그려주면 문제 이해가 좀 더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전체 구간에 이제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꼭지점을 갖고 2차 함수가 이 위쪽 함수에 해당합니다. 벌어지는 범위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려줄 때 이 문제에서는 이 마이너스 x를 제가 조금 있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대칭성을 좀 유지하면서 그림을 그려주면은 나중에 좀 편합니다. 그래서 대칭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같은 거리만큼 벌어졌을 때 같은 높이로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약간 대칭성을 유지하면서 그려주면은 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쁘지는 않지만 예쁘게 그려지지는 않지만 이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잘 안 그리는데 그냥 이렇게 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조금 너무 못생겼으니까 조금만 수정을 해볼까요? 네. 여기를 약간 둥글게 해야 좀 더 모양이 예쁘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서 이 0에서부터 1 사이는 해당하지 않죠. 벌어지는 범위니까 여기는 이제 그린 다음에 지우개로 지우시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0에서부터 2까지는 그냥 a이다. 근데 여기 0을 대입해 보시면 이 위의 함수에다가 x는 0 대입하면 함수값이 a가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a거든요. 그래서 완성을 하면 실선을 여기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린 그림이 바로 fx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fx를 모두 다 적분한 그 넓이가 26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저는 풀 거냐면은 구간을 3개로 나누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를 하나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는 딱 봐도 직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2에서부터 3까지를 따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간을 3개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구간을 동그라미 1, 그 다음 두 번째 구간 동그라미 2, 세 번째 구간을 동그라미 3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1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했듯이 이 사다리꼴에서 이 부분을 뺀다라는 아이디어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 사다리꼴 여기 마이너스 2하고 0입니다. 이때 높이 부분 미리 계산해 놓으면 조금 편하니까 높이 부분 계산하실 때는 마이너스 2를 저 함수에다 대입을 하면 3, 3은 9가 돼서 여기가 9a가 높이가 되고 그다음 여기는 a 9해놨고 여기도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3을 대입하시면은 2는 4가 돼서 4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사다리꼴에서 2분의 1에 이 밑변의 길이의 합이 9a 더하기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여기 두 칸만큼이잖아요. 그래서 높이에 해당하는 게 2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서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그냥 공식에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6분의 최고차가 a니까 그냥 a로 놓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건 결국에는 이 0n과 마이너스 2 차이를 얘기하는데 역시 2잖아요. 그래서 2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a가 제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a는 양수인 걸로 지금 가정을 하고 아예 풀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 26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이게 음수가 되면은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이제 a가 양수이다라고 가정하고 풀고 있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동그라미 1번 정리하면 10a에서 3분의 4a가 돼서 3분의 26a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직사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a라서 2a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1번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동일한 방식이라 2분의 1의 그 사다리꼴은 지금 밑변이 A하고 4A가 되고 높이에 해당하는 건 3에서 2를 빼니까 곱하기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하는 게 요거 두 개 차이니까 또 1입니다. 그래서 1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2분의 5A에 빼기 6분의 A가 되고요. 그래서 6분의 14니까 6분의 14A니까 계산하면 3분의 7A가 됩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과 2번과 3번을 다 더한 게 1, 2, 3번을 다 더한 값이 3분의 26에 3분의 7 더하면 3분의 33이니까 3분의 11A가 되고 2A니까 13A가 되고 그거의 값이 26이다. 이렇게 나와서 A의 값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A가 2가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자, 0에서부터 A까지 F의 마이너스 X dx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로 수식으로 해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식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우리 이 의미를 좀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F의 마이너스 X라는 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중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Y축으로 이거를 대칭시켜라 라는 거 이해하시죠? Y축으로 대칭시키는 상황이고요. 여러분은 시각적으로 이 문제에서 여기서의 Y축 축은 여기잖아요. 자, 이 축으로 이 그림을 대칭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그림이 어떻게 될지 이제 연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제 그 마치 막대기 놓고 이렇게 휙 180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그림 간략하게 스케치만 간단히 해보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0, 1, 2까지가 될 거고 이 부분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려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동그라미 3이 되고 그 다음 여기 부분이 동그라미 2가 되고 그 다음 0에서부터 2까지가 동그라미 1 부분이 돼서 이게 이제 크로스가 됐을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이게 0부터 A가 2잖아요. 0부터 2까지가 되거든요. 0부터 2까지 이 부분을 지금 그림에서 나타내면 이 부분이 됩니다. 여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그라미 1과 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동그라미 1에 해당하는 게 요 값이었고 여기에다가 A 2값을 집어넣으면 3분의 26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52가 답이 되겠습니다.